최근 자영업과 소상공업계는 대형 자본을 축으로 한 프랜차이즈가 대세입니다. 편리한 유통과 마케팅 구조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가맹본사와 가맹점,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사이의 분쟁 건수도 늘고 있어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헬로 이슈토크에서 짚어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 부산시 중소상공인 지원과 공정거래 지원팀 옥수인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10월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도 소상공인의 위기와 관련된 국회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지역경제 위기론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실제로도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 좀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지난 7월 3일이지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필수 품목 제도 개선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인 제도 개선 그리고 법적인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마련하고 있다 보니 프랜차이즈 산업이 단순히 양적으로만 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모두 성장하고 있고 점점 더 성숙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점주님들이 대부분 오늘 매출이 얼마 나왔는지 그리고 이번 달 관리비가 또 얼마 나왔는지 하는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영세한 소상공인이시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하고 성숙하였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후로 악화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가맹점주님들이 고충까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해서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본부의 시스템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상 가맹점주님들에게는 본사와 거래관계에서 추가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점점 많아지고 프랜차이즈의 매장 수도 점점 증가하다 보니 점점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 속에서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피해 상담 건수도 증가하게 되고 분쟁으로 또 이어지게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부산시,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 인천시 4개 지자체에 접수된 가맹사업 분쟁조정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731건, 2021년 690건, 2022년 691건이었던 분쟁조정 건수가 2023년 817건으로 크게 증가했고요. 2024년 상반기에도 벌써 400건의 분쟁조정건이 접수되어 올해 역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좀 분쟁이 좀 발생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나요? 저희 같은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뭐 소송이나 송사 이런 일에 휘말릴 일도 거의 없지만 이게 별로 송사에 또 휘말리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생기게 되면 최대한 문제를 키우지 않고 대화하고 해서 이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걸려 있거나 더 이상 대화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해결 방법을 몰라서 보통은 주변에 아는 지인들한테 여쭤보거나 법 잘 아신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뭐 비슷한 일을 경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혼자서 인터넷 검색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열심히 노력들을 하십니다. 근데 하시면서도 이거 소송을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 막상 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하시기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선뜻 소송을 결정하시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소송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만 계속 하시다가 손해만 보고 끝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게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이 비단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자력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법률 지식이 많이 부족하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소송에 드는 비용이라던가 소송에 드는 시간 그리고 그렇게 소송을 진행했을 때 혹시라도 패소했을 경우에 내가 손해를 더 보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하고 내가 이 소송을 하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비교를 하시면서 그냥 소송을 포기하시고 고스란히 이 손해를 떠안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맹사업은 소송이 아닌 조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본사와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와 분쟁이 있으신 점주님들께서는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분쟁을 해결하시기를 저희는 조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에서는 가맹사업과 대리점 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 인력인 가맹거래사 3명이 상주하고 있는 공정거래팀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맹본부와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시거나 대리점 공급업체와 문제가 있으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조정이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주무관님께서 계신 부산시 공정거래 지원팀은 어떤 팀인가요? 예, 저희 부산시 공정거래 지원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부산시가 부산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가맹점과 가맹본부, 대리점과 공급업체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업무 권한을 이양받았다는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공정거래 지원팀을 이제 조직을 해서 부산 지역 내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부산 지역 내에 발생한 가맹사업 거래와 대리점 사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을 통해서 두 당사자가 원만하게 해결해낼 수 있도록 이 분쟁 조정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맹점 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창업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가맹점 창업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부산에 소재한 804개의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심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가 완료된 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개최 지원을 한다던가 네. 프랜차이즈 전문 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프랜차이즈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이런 방식 이외에도 이미 부산에 많은 가맹본부가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가맹본부 중에 법무 인력이 부족해서 이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으신 가맹본부가 가맹본부를 잘 운영하시고 건전하고 탄탄하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홍보도 하고 있고요. 교육도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 법 위반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어쩔 수 없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저희가 이 법을 지키셔야 하고 시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언급됐던 이 분쟁 조정 제도를 좀 소상공인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까요? 예, 저희 부산시가 2020년도부터 지난 4년간 이제 가맹점 분쟁 조정 협의회를 통해서 본사와 가맹점의 분쟁을 총 83건 처리했습니다. 네. 이 피해 구제 성과는 약 5억 원 규모에 달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분쟁 조정 제도는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알려져야 하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를 포함하여 저희 팀에 상주하고 있는 가맹 거래사분들께서 이제 어려움의 시청을 찾아오시거나 또 시청에 문의 전화를 주시는 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상담을 하면서 조정 제도도 함께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점주님들께서 가맹 사업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정이라는 제도 자체를 이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오시는 순간까지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 너무 당연하게도 부산시에서 이 분쟁 조정 업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란 제도를 아예 모르고 그냥 상담받으러 오셨다가 상담 전화를 하셨다가 분쟁 조정 신청서를 받으셔서 분쟁을 또 신청을 하게 되시고 네. 또 그렇게 분쟁을 신청하셔서 본사와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십니다. 저희 팀에서 부산 지역 내 불공정 거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에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이런 부산시의 가맹사업, 대리점 사업 거래에 대한 분쟁 조정 협의회 그리고 분쟁 조정에 대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더 많은 시민들이 아시고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정책 홍보를 통해서 분쟁 조정 협의회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 힘쓸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분쟁 조정은 어떤 제도고 또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분쟁조정 제도는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 분쟁의 당사자들이 대화와 또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인 분쟁 해결 제도입니다. 보통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시면 신청 내용을 기반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요. 네.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소송과는 다르게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네. 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고 또 이제 소송이라던가 이런 법률적인 행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소상공인 분들께서 더욱이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인데 어떻게 문의 혹은 신청을 해야 될까요? 예, 대리점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이제 부산시 공정거래지원팀으로 분쟁을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요, 보통 조정 대상 여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에 대한 접수 사실을 즉시 공문으로 알려드리고 피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청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 희망 조정안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보통 요청을 하는데요. 네.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당사자 출석 조사, 현장 조사를 통해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등 분쟁 사실의 사실관계도 저희가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는 동안 대부분의 사건들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루거나 당사자 일방의 조정의 거부 등의 사유로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당사자 모두 조정의 의사는 있으나 이 서로 간 의견 차이가 너무 치밀하게 대립하여서 좁혀지지 않는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또 협의회에 저희가 별도로 상정을 해서 네. 협의회가 조정을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당사자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시면 조정은 성립한 것이 되고요. 당사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거부하시거나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조정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이후에 이제 이 최종 종료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한 번 더 최종 의결을 마치면 그때 비로소 조정 절차가 종료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이 종료되고 나면 공정거래위원회로 종료 사실을 보고하게 되고요. 분쟁의 당사자들에게도 공문을 통해 분쟁 조정이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다고 하면 많은 이 신청인 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이 본사의 법 위반 사항들도 함께 신고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네. 이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에 가맹본부나 대리점의 법 위반 사실들에 대해서 별도의 신고를 원하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신청인께서 다시 한 번 더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로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신고하신 내용이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번 더 파악을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정도에 따라서 과징금이나 시정 조치에 대한 또 이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 이제 부산시청 17층에 위치하고 있는 공정거래지원팀으로 직접 문의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이러한 신청서 역시 부산시청 17층의 공정거래지원팀으로 방문 접수를 해주시거나 등기우편에 보내주셔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이게 불편하시다 하시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접수도 편하게 신청하셔서 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분쟁 조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효성도 궁금한데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예, 분쟁 조정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율적인 분쟁 해결 제도이기 때문에 강제로 합의에 이르게 한다거나 뭐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따진다거나 그리고 조정을 거부하는 당사자에게 제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협의회를 통해서 이 조정이 성립하고 또 이 협의회에서 조정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이 협의회를 통해 작성된 조정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서 네. 상대방이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조정 조서를 근거로 강제 집행 청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보통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법 위반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피신청인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이 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라던가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리게 되고요. 이 가맹사업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라는 이 가맹점 모집에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이 서류들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 가맹본부가 법 위반을 했다는 사실을 3년 동안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법 위반을 한 가맹본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가맹점을 모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조정이 성립되어서 합의 이행된 사건에 대해서는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 등을 하지 않습니다.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804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중에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대형 가맹본부는 25곳에 불과하고요. 가맹점이 10개 이상이거나 100개 미만인 중형 가맹본부도 한 200개가 됩니다. 네. 근데 가맹점이 10곳 미만인 사실상 이제 영세한 가맹본부인 이 소형 가맹본부가 579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맹본부들은 조정을 통해서 네. 가맹점과 분쟁을 해결하시게 되면 네. 가맹 사업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부족하여서 미처 구비하지 못했거나 가맹 사업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던 기존의 운영상의 문제들을 시정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조정이 성립되면 별도의 법 위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영세한 가맹 본부들의 경우에는 본사의 경영이나 성장에도 더욱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쟁이라는 게 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네. 따라서 분쟁 예방이나 혹은 분쟁 조정 외에도 좀 다른 업무에 관한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예.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공정거래 지원팀에서는요, 이 법무 인력이 부족한 영세한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가맹 사업을 잘 준수해서 이 가맹본부를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정책적인 홍보와 함께 가맹본부 대상의 설명회나 교육도 다수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초가 되면 이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을 놓치지 않도록 변경 등록에 대한 사전 안내도 드리고 있고요. 네. 또 변경 등록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등록하시라고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설명회도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8월 6일에는 이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많은 가맹본부들이 혼란을 느끼셨던 가맹계약서 필수 품목 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회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최를 했었고요. 네. 그 설명회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궁금하셨던 사항들을 또 해소시켜드리고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3일에도요. 저희가 이제 가맹본부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풀어나가는 교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 교육이 좀 필요하시다 가맹사업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가맹본부께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해 주시면 이 가맹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또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제가 이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가맹점과 가맹본사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찾아오시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맹사업이라고 하면 가맹본사가 잘 되어야 가맹본부가 잘 되고 네. 또 본사가 유명해지고 잘 되어야 또 가맹점 매장에 이제 매출이 잘 되는 서로의 상생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서 찾아오시면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 가맹계약의 체결에서부터 종료까지 가맹본부께서는 가맹사업법을 잘 준수하시고 이 점주님들께서는 본사와의 계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잘 준수하셔서 가맹사업의 계속적인 이 거래관계가 본사와 가맹점의 행복하고 든든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가맹점과 본사 모두 다툼 없이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 경제의 건강한 구조를 위해 본사와 가맹점 또 대리점의 합리적인 소통은 필수입니다.
이에 부산시 공정거래 지원팀의 어깨는 더욱 무겁죠. 앞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과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성장에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라며 오늘 헬로이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